오늘 저희가 비즈니스 복구 자동화 솔루션인 MDRM 파헤치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가게 되는데요. 작년 12월 달에 저희가 MDRM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소개를 하고 간단한 데모를 보여준 이후로 많은 분들이 상당한 관심을 보여왔습니다. 그리고 작년 출시한 이래 좀 의미 있는 괜찮은 레퍼런스 사이트들이 또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레퍼런스를 통해서 저희가 재복구 이외에도 이 MDRM을 다양한 비즈니스 복구 자동화로 활용을 한 이런 좋은 케이스들을 저희가 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데모 위주로 이 MDRM을 어떤 식으로 적용 가능한지, 비즈니스 복구 자동화 이외에 비즈니스 운영 관리 자동화를 어떤 식으로 적용할지 저희 김재철 대리가 데모와 함께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프랙티스 위주로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이벤트 저희가 또 나갑니다. 그래서 웨비나를 30분 이상 청취를 하시고 마지막에 설문을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께 던킨 도너츠 카페 라테를 저희가 선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저희가 문자로 기프티콘으로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문을 받을 때 방문 상담을 신청하시는 분들한테는 저희가 CGV 영화 관람권을 직접 방문을 해서 저희가 선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 매가 아니고 저희가 두 매를 드리니까 미혼이신 분들은 연인과 그리고 결혼하신 분들은 이제 뭐 아내나 남편 되시는 분들하고 같이 영화를 즐길 수 있도록 저희가 두 매를 선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진행할 순서입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이 MDRM 솔루션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재복구가 현재 어떤 현황에 있는지 잠깐 개요를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 MDRM을 통해서 복구나 모의 훈련을 어떤 식으로 적용 가능한지 한 세 가지 프랙티스를 가지고 실제적인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데모까지 다 마치고 나서 저희가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모든 사항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사항은 퀘스천 라인이 있습니다. 퀘스천 라인에다가 이렇게 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모든 세션 마치고 모든 분들한테 저희가 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 답변을 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이 퀘스천 란에 이렇게 글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개요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IT 비즈니스라는 것은 중단 없이 계속 지속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웨비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이제 아마 시스템 운영자분들 계실 거고, 기획자분들도 계실 거고, 그리고 C레벨에 계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 IT 전산 장애 같은 경우가 정말 짜증나는 일입니다. 특히 운영자의 가장 큰 목표가 무엇입니까? 중단 없는, 성능 저하가 없는, 잘 돌아가는 이 전산 인프라를 운영하는 것이 운영자의 가장 큰 목적이겠죠. 근데 이제 뜻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서비스 다운이 발생을 하고, 또 자연재해로 인해서 서비스가 또 중단되기도 합니다. 또 그리고 또 사람 실수나 인재로 인해서 서비스가 다운이 되는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은 이런 IT 자원이 우리가 쓸 수 없는 상태가 됐을 때, 즉 재해나 장애가 났을 때 과연 기업은 연속성으로 계속 돌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텐데, 자, 현대 모든 업무가 IT 자원에 의해서 데이터화되어서 다 돌아갑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는 IT 자원의 재해는 곧 비즈니스 중단을 의미를 하고요. 비즈니스 중단이 된다는 건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기업의 연속성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고 곧 파산에 이를 수 있다는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죠. 2001년도에 뉴욕의 무역센터가 테러에 의해서 붕괴가 됐습니다. 그때 입주했던 금융기관들 중에 150개의 기관들이 1년 내에 파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파산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봤더니 재복구에 대한 체계가 전혀 마련되지 않았다는 거죠. 즉 뭐냐면 IT 자원의 재해는 이제 곧 기업을 파산에 이르는 지경까지 갈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기업의 연속성마저 무너뜨릴 수 있는 IT의 재해를 우리가 방지하기 위해서 다양한 솔루션을 현재 모든 기관들이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흔하게 도입하는 솔루션이 아마 백업 솔루션일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백업을 받고, 물론 이제 주기적으로 백업을 받겠죠. 그리고 장애나 재해가 났을 때 그 원하는 데이터를 원하는 서버에 리스토어를 통해서 비즈니스 복구하는 체계를 대부분 이제 기업들이 다 도입을 했습니다. 현재 국내에 백업 솔루션을 도입한 그 비율을 보면 거의 70%에 육박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서비스, 대국민 서비스를 하든 대외적인 서비스를 하든 아니면 로컬 내에서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돌아가는 업무이든 간에 지금 이제 백업을 받지 않는 시스템은 아마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도 회사에서나 집에서나 데스크탑이나 노트북을 전부 다 데일리로 자동으로 백업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한 2년 전에 디스크가 나가서 정말 중요한 데이터를 한번 잃어버린 적이 있거든요. 그 뒤에 교훈을 삼아 제 개인적인 디바이스마저도 이렇게 백업을 현재 우리가 다 받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솔루션을 도입하고 있을까요? 자, 백업은 복구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RPO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도 뭐 아무리 빨라도 하루 전 데이터가 복구가 되겠죠. 자, 그래서 즉각적인 복구와 빠른 어떤 서비스 전환을 위해서 HA 솔루션을 또 도입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데이터의 중요도 때문에 미션 크리티컬한 데이터나 서비스는 또 실시간 데이터 복제를 통해서 스토리지를 또 이중화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걸 뭐 1시간이나 3시간 간격으로 또 스냅샷을 뜨거나 또 BCV 불륜 백업을 받기도 하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IT 자원에 대한 중앙 집중적인 감시와 통제 그리고 관리를 위해서 통합 관제 솔루션을 또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모두 다 IT의 연속성을 위한 솔루션이라고 우리가 지칭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재해를 만났을 때 이런 뭐 백업이나 HA, 복제, 통합 관제 이런 솔루션은 또 무용지물이 되죠. 이런 것 때문에 원격지에다가 재해복구센터를 이렇게 꾸밉니다. 요즘 이제 또 클라우드가 뭐 점점 대세로 현재 흘러가고 있죠. 그래서 이 재해복구센터를 공용 클라우드를 또 이용하는 사례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센터에서 재해복구센터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복제하거나 아니면 주기적으로 데이터를 소산을 통해서 운영센터가 전혀 서비스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재해복구를 센터를 가동하는 이런 형태로 현재 많은 금융기관과 공기업 그리고 공공 대기업, 제조기업 뭐 이런 데서 전방위적으로 이렇게 구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재복구나 백업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이 될까요? 우리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이 백업된 데이터가 리스토어를 해서 제대로 서비스가 복구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내 운영센터가 재해가 났을 때 재해복구센터가 정상적인 서비스 가동할까요? 자, 여기서 정상적인 서비스를 하면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가지고서 원하는 시간 내에 복구가 가능하냐?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몇 달 전에 굉장히 흥미로운 기사를 하나 봤습니다. 이게 1년 전에 나온 기사 내용인데요. 제목이 Myths and Facts about Backup and Recovery. 예. 백업과 복구 관련한 이 솔루션들의 우리가 믿고 있는 것과 현실이 어떠한지 그것을 나타낸 기사입니다. 이게 betanews.com에 나온 기사 내용입니다. 이 기사 내용의 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메일로 따로 보내드릴게요. 자, 이 기사 내용을 정리를 하면요. 아주 흥미롭고 충격적인 결과가 나옵니다. 자, 뭐냐? 여러분들 아마 다 백업을 받고 계실 거예요. 로컬 내에. 그리고 뭐, 좀 일부 재해복구 센터를 꾸며 놓으신 분들은 그 데이터를 원격으로 소선도 해놓고 원격지에다 백업하거나 뭐 리플리케이션 할 겁니다. 자,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뭐가 있냐면요. 백업된 데이터를 가지고서 장애나 재해가 나면 리스토어를 하게 될 거예요. 근데 그 리스토어의 성공률이 몇 %인지 아십니까? 예, 여기 이제 장표에 나와 있죠. 복구 실패율이 40%입니다. 즉, 리스토어를 해가지고 그 데이터를 쓸 수 있는 확률이 결국 60%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 데일리 백업 받고 계시죠. 그 백업 데이터의 40%는 어떻게 보면 갭이질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그 백업된 데이터가 정말로 사용한 데이터인지 사용 못하는 데이터인지는 사실은 리스토어를 해봐야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리스토어를 실패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비즈니스에 대한 복구 실패율도 당연히 실패하겠죠. 그리고 설사 리스토어를 성공한다 하더라도 이걸 가지고 애플리케이션이나 업무를 가동해야 되는데 이것마저도 또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뭐냐면 비즈니스까지 복구할 수 있는 실패율이 무려 70%에 육박하더라는 거죠. 즉 뭐냐면 장애나 재해가 났을 때 정상적으로 사용자가 내가 원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접속을 해서
데이터 트랜잭션을 일으킬 때까지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겨우 30%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탄식할 거예요. 야, 내가 이 비싼 돈을 들여가지고 백업 재복구를 꾸며놨는데 겨우 복구 성공률이 30%밖에 되지 않는가? 여러분들 아마 자괴감 들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이런 거를 성공률을 높이려면 어떻게 됩니까? 백업본하고 복제본을 가지고서 주기적으로 계속 모의 훈련을 여러분들이 시행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모의 훈련조차도 거의 수행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우리가 재해나 장애에 대해서 모의 훈련을 한다고 생각하면 너무 큰 그림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즉, 재해복구센터에서 저기 원격지에서 저기서 모의 훈련을 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가장 쉬운 모의 훈련은 내가 현재 백업받은 데이터를 가지고 뭐 리스트화를 해보고 그 리스트화한 데이터가 정말로 내가 원하는 애플리케이션 내에서 불러올 수 있는지 이걸 주기적으로 체크하는 건데 실제 이조차도 거의 못하더라는 거죠. 자, 그럼 왜 못할까요? 예. 당연히 이 훈련을 하기 위해서 많은 자원이 필요합니다. 그죠? 예, 그 솔루션 업체들 다 있어야 되죠. 애플리케이션을 레벨까지 이제 검사를 하려고 그러면 그 애플리케이션을 또 다룰 줄 아는 또 엔지니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인적 요소들이 수작업으로 인해서 이 리커버리 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훈련을 대부분 하지 못한다는 거죠. 자, 우리가 백업이나 복제 솔루션들 뭐를 위해서 필요합니까? 복구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자, 근데 이 솔루션 면면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대부분의 이 재해복구나 백업 솔루션들을 보면요. 데이터의 백업과 소설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즉, 어떻게 백업할 거냐, 어떻게 복제를 할 거냐. 우리가 여기에만 너무 초점을 맞춰져 있고, 그리고 이 솔루션에 대한 자동화도 백업과 리플리케이션에 대해서만 자동화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앞서 장표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백업 솔루션과 데이터 소선을 위한 복제 솔루션을 도입하는 목적은 바로 필요할 때 내가 복구를 하기 위한 겁니다. 근데 우리 모든 복구 과정은 어떻습니까? 모든 게 다 수작업으로 이루어지죠. 그죠? 데이터를 리스트화하는 거 다 수작업입니다. 그리고 리스트화된 데이터를 가지고 모의 훈련하는 거, 이거 다 수작업이에요.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을 리커버리 하는 거, 비즈니스 리커버리 하는 거, 전부 다 인적 요소에서 수작업으로 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수작업으로 이루어진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너무 많은 리소스가 투입이 돼야 되고, 그리고 사람이 하는 작업은 능숙도에 의해서 에러가 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런 요인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시점의 데이터를 가지고 원하는 시간 내에 복구를 잘 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고 중간중간에 실수에 의해서 복구 실패로 이어지는 겁니다. 즉, 자, 여기서 우리가 뭘 봐야 될까요? 자, 백업하고 리플리케이션은 자동화가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리스트와 모의 훈련, 애플리케이션 리커버리, 비즈니스 리커버리, 자, 이런 것들을 자동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거기에 저희는 초점을 맞춰서 솔루션을 하나 출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즉 뭐냐면 백업, 리플리케이션, 기존 솔루션 가지고 자동으로 다 받자 이거죠. 그럼 받아놓은 이 백업과 리플리케이션 솔루션을 가지고서 복구를 해야 됩니다. 이런 모든 복구 과정, 모의 훈련 과정 이런 것을 자동화를 해주고 그다음에 어느 단계까지 현재 복구가 되었는지 이런 걸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그리고 이런 것을 수시로 우리가 모의 훈련을 함으로써 수작업이 아닙니다. 자동으로 모의 훈련을 함으로써 이제 어느 시점의 데이터는 복구가 가능하고 복구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빨리 판별을 해서 즉 리스크 예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이 바로 MDRM입니다. MDRM의 컨셉은 매우 심플합니다. 예, 지금 이제 보시는 장표처럼 만약에 주 센터에서 이렇게 재해가 났다. 혹은 아주 중요한 시스템들이 몽창 나와가지고 전혀 서비스를 할 수 없는 상태다. 그러면 빨리 복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과거처럼 뭐 백업된 데이터 가지고 들이붓고 서버에다 마운트하고 애플리케이션이나 데이터베이스를 수작업으로 올리고 엔진을 불러다 이렇게 하지 않고요. 저희가 제공해주는 워크플로우를 통해서 모든 복구 과정을 다 그립니다. 마우스로 그려와서 재해가 났을 때 혹은 복구가 필요할 때 원클릭으로 내가 정해준 워크플로우의 룰에 따라서 자동으로 모든 복구를 진행하는 이것을 제공해주는 게 바로 MDRM의 주요 컨셉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MDRM의 유즈 케이스가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용도로 쓸 수 있을까요? 오늘 이거를 중점적으로 저희 엔지니어인 김재철 대리가 데모를 보여드림과 동시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저 케이스로는 재복구 목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나거나 재해됐을 때 서비스를 복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복구 과정을 자동으로 이렇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모의 훈련 목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분기에 한 번, 그 다음에 월에 한 번 이렇게 모의 훈련을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죠? 시행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많은 인적 자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모의 훈련을 제때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어떤 기관 모의 훈련을 할 때 한번 따라가 봤습니다. 따라가 보니까 40명에서 50명 정도 되는 엔지니어들이 모여서 각자 본인들이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많은 인적 자원들이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재복구의 모의 훈련이라 생각을 하면 너무 큰 그림만 그립니다.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재복구 센터에서 어떤 재해에 대한 기동을 하는 훈련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우리가 간단하게 해볼 수 있는 모의 훈련은 우리가 운영센터 내에서도 여러분들 백업을 받고 계실 거예요. 그 백업 받은 데이터가 정말 쓸 수 있는 데이터인지 아닌지를 한번 리커버리를 해보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모의 훈련입니다. 실제적으로 이 모의 훈련 제대로 안 돼서 정말로 장애가 났을 때 부랴부랴 엔지니어 불러다가 복구했는데 이 복구를 의외로 실패하는 이런 사례들을 우리가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의 훈련을 자동화하는 목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새롭게 업버전된 버전은 스케줄러 기능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스케줄러 기능을 집어넣어서 이 모의 훈련을 어느 날짜에 어떤 시점에 이 모의 훈련을 실행해라. 이거를 자동으로 스케줄 걸어놓으면 알아서 그 날짜에 모의 훈련을 실행을 하고 또 보고서를 뽑아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유지관리 목적으로 또 MDRM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새 이제 재작년부터 공기업들이 지방으로 센터를 많이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붐이 일고 있죠. 그래서 클라우드로 또 서비스를 전환하는 사례들이 더 종종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어느 시점이 되게 되면 운영센터하고 새로 옮길 전산 데이터 센터 쪽으로 모든 리소스를 이렇게 스위칭을 해야 됩니다. 스위칭 할 때 어떻습니까? 엔지니어들 불러다가 수작업으로 다 해야 되죠. 그죠? 자, 그렇게 수작업을 하지 않고 저희 워크플로우를 이용을 해서 자동으로 모든 센터 자체를 절체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센터 전이를 위한 프로젝트를 현재 저희가 SI 기업들하고 현재 또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IPL을 자동화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IPL은 Initial Program Loading이라고 해서 과거에 이제 보안 사고 때문에 금융이나 그 다음에 방송 이런 기업들이 이제 서비스가 중단되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해킹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자, 그래서 중요한 금융기관들이나 이런 기관들이 분기에 한 번씩 반드시 IPL이라는 것을 수행을 하게 됐습니다. 이 IPL은 뭐냐면 그 전산센터 내에 존재하는 모든 자원들,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이런 여러 가지 디바이스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서버 안에는 애플리케이션이 돌 거예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내렸다가 다시 한번 재가동을 해보는 그런 훈련입니다. 그래서 재가동 해봤을 때 혹은 전체 셧다운을 해봤을 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만약 문제가 있다면 거기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걸 찾아내는 이런 훈련을 분기별로 수행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 또한 어마어마하게 많은 인적 요소의 자원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을 기동할 때 각자 스토리지면 스토리지, 서버면 서버, 애플리케이션이면 애플리케이션 거기에 해당되는 엔지니어들이 각자 자기를 수행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연결이 잘 안 돼서 실제적으로 IPL 수행하는 것 자체가 크나큰 고통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IPL 작업을 MDRM을 통해서 다 자동화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요 유즈 케이스 중에 저희가 3가지 케이스를 가지고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복구를 어떤 식으로 자동화할 건지, 그리고 복제된 데이터를 가지고 또 백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복제본을 가지고서 백업 받는 BCP 백업에 대한 또 자동화, 그리고 IPL 전체 자원을 내렸다가 다시 한번 재기동을 해보는 이런 훈련, 이 IPL 자동화 이 3가지 케이스로 저희 김재철 대리가 실제적인 데모와 함께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마이크를 저희 김재철 대리한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김재철 대리입니다. 오늘 웨비나에서는 재복구의 기본적인 개념과 MDRM의 소개, 그리고 멘텍에서 준비한 데모와 Q&A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현시대 데이터 센터 DR 구성은 주 센터의 서버를 1대1 혹은 N대1로 복제하여 구성합니다. 주 센터의 스토리지 복제 기능을 통해서
DR센터로 스토리지의 정보가 보내지게 되며 이를 통해 주센터 장애 발생 시 동일한 서비스를 DR센터에서 제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재복구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센터에서 서버가 장애가 났을 경우 사용자에 의해 DR센터로 서비스를 이관하게 되며 이때 절차는 보시다시피 앱, 데이터, OS 순으로 순차적으로 종료가 되며 복구되는 DR센터에서는 역순인 OS, 데이터, 앱 순으로 가동하게 됩니다. 하지만 서비스는 간단한 구조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최소 10단에서 많게는 수백 대의 서버군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대부분의 이 서버들은 상호 의존성을 가지게 됩니다. 즉, 이 많은 서버들 중에 하나의 서버에서 장애가 발생했을 때 서비스에 중단이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MDRM이 없이 서비스의 구성이 왼쪽과 같다고 보시면 재복구를 위한 워크플로우는 약 최소 8개 이상의 절차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게 한 세트면 별 어려움 없이 절차가 가능한데요. 이게 만약에 100세트 내지는 200세트, 거기에 투입돼야 될 전문 엔지니어 인력까지 더해진다면 상당히 많은 공수가 필요하게 됩니다. 물론 의존성을 가진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것 역시 쉽지 않습니다. 제가 실제로 서비스 이관 작업에 참석했을 경우가 있었는데요. 약 20명 이상의 각 서비스별 엔지니어가 투입되었으며 화상회의를 통해서 대부분의 워크플로어를 엑셀로 정리하였고 그 엑셀을 프레젠테이션 화면으로 보면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단 몇 세트의 이관 작업이었지만 소요 시간은 약 2시간이 훌쩍 넘었고 투입되는 엔지니어의 대기 시간도 상당히 길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물론 이 경우에는 실제 서비스가 이관되었기 때문에 좀 더 세밀하고 면밀한 작업이어서 시간이 조금 더 걸린 면은 있는데요. 이렇듯 서비스 이관이나 재복구는 많은 시간과 인력과 시간을 소요하게 됩니다. 며칠 전에 실제로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가장 안전하다고 말하던 아마존조차 사람이 하는 작업으로 인해서 장애가 발생하였고 단 한 번도 재가동 과정을 시험해보지 않아 오프라인된 서버를 재가동하는데 무려 4시간이나 걸리게 된 것입니다. 이렇듯 자동화되지 않은 작업은 실수를 유발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서비스 장애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MDRM을 사용하시면 목표한 시간에 최소한의 인력으로 재복구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럼 멘텍에서 준비한 데모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앞서 말을 한 것처럼 3가지의 데모 시연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모의 훈련과 BCV 백업 그리고 IPL 작업입니다. 모의 훈련회 같은 경우에는 재해 상황을 대비한 훈련으로서 주센터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고 자동화된 그 워크플로우를 통하여 휴먼 에러를 방지합니다. 그리고 목표한 RTO에 도달에 가장 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BCV 백업 같은 경우에는 MDRM을 통한 백업 워크플로우를 작성할 수도 있으며 서드파트 백업 솔루션과 연계하여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케줄 기능을 통하여 주간 백업, 일일 백업 등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IPL 같은 경우에는 주센터의 시스템 점검을 위한 서버 종료 내지는 서버 보팅 이후 서비스의 상태 확인 그리고 정기적인 PM과 배치 작업 등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모의 훈련 테스트를 위한 구성도는 이와 같습니다. 웹, 와스, MS SQL, 오라클 서버가 하나의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DR센터에도 동일한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DB는 MCCS라는 자사 솔루션으로 이중화되어 있으며 데이터 영역은 실시간으로 복제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보여드릴 데모는 주센터의 장애로 인하여 서비스가 불가능한 상태일 경우의 워크플로어입니다. 보시면 빨간색 테두리 안에가 주센터의 서버이들이고요. 녹색 테두리 안에 있는 서버들이 DR센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먼저 DB의 실시간 복제가 끊어지게 되면 MS SQL과 오라클 DB 서버가 가동하게 됩니다. 두 대의 DB 서버가 모두 가동된 것을 확인한 이후 아파치 웹 서비스가 가동이 되며 그 이후 JBoss WAS 서비스가 가동이 됩니다. 그럼 해당 워크플로우를 시연해 보겠습니다. 해당 화면은 저희 MDRM 서비스의 로그인한 창이고요. 접속을 하게 되면 바로 대시보드 화면이 보이게 됩니다. 시연에 앞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자면 등록되어 있는 서버의 상태, 그리고 연결 상태, 그리고 복제 상태 등 복제 상태와 파일 변경, 그리고 핑 테스트까지 모두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현재 이렇게 빨간색으로 느낌표가 되어 있는 것은 게이트웨이로 핑이 나가지 않은 케이스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케이스를 확인하면은 보시는 것처럼 핑이 튀어서 차트에 표시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잠시만, 저희 DRM 메뉴가 보여야 되는데요. 지금 메뉴가 보이지 않아 재접속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동일한 화면을 보실 수가 있고요. DRM 메뉴를 클릭하면 첫 번째 데모 시연 PPT에서 본 워크플로우가 보이게 됩니다. 이 워크플로우들은 하나의 워크플로우 그룹으로 되어 있으며 워크플로우 그룹을 클릭하면은 해당하는 워크플로우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가장 먼저 주센터와의 DB 연결이 끊어지게 되면은 DR센터의 DB에 IP가 등록이 되고 볼륨이 매핑이 됩니다. IP와 볼륨이 매핑이 끝나고 난 후 두 대의 DB 서버가 서비스 가동이 되고 두 대의 DB 서비스 가동이 끝나면 웹 서비스가 가동이 되고 그 이후 WAS 서비스가 가동이 됩니다. 지금 보이시는 밑에 터미널 화면이 웹과 WAS와 DB의 화면인데요. 서비스가 현재 구동되고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워크플로우를 진행을 하면 아래에 있는 터미널 창이 어떻게 변하는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파란색 테두리가 쳐져 있는 것이 현재 워크플로우가 실행되고 있는 것을 뜻하며 클릭을 하면은 어느 단계까지 워크플로우가 실행이 되고 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성공을 하면은 녹색 체크 표시로 체킹이 됩니다. 또한 이건 대시보드에서 화면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대시보드 위젯을 통해서 모의 훈련 위젯으로 변경하게 되면은 현재 몇 %의 복구율을 보이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진행 중인 워크플로우와 실패된 워크플로우는 어떤 것이 있는지가 모두 확인이 되게 됩니다. 지금 DB 서버는 데이터 인스턴스가 정상적으로 올라온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방금 웹 서비스가 가동이 되어서 HTTP 데몬이 구동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WAS 서비스인 JBoss WAS가 구동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재해복구 워크플로우와 모의훈련의 워크플로우의 가장 큰 차이점은 재해복구는 실제 정보를 가지고 와서 작업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하시면 안 되고, 모의 훈련 같은 경우에는 실제 데이터를 절차한 이후에 따로 별도의 서버를 만들어 가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복 작업이 필요합니다. 원복 작업 같은 경우에는 모의 훈련의 시작과 역순인 WAS 서비스가 가장 먼저 중지되며 그 이후 웹, DB, 그리고 처음에 할당받았던 그 IP와 데이터 볼륨을 절차하게 됩니다. 현재 모의 훈련 시작으로 인해서 3개의 서버에 각각 서비스가 구동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는데요. 워크플로우를 진행하게 되면은 각 서비스들이 종료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WAS 서비스가 중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RTO 화면에서는 목표한 RTO와 현재 진행 중인 RTO 시간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녹색 프로그레스 바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시간을 뜻하며 이 오른쪽에 있는 회색 수치는 목표한 RTO의 수치라고 보이시면 됩니다. 현재 WAS와 웹의 서비스가 모두 중지하였고 DB 서비스가 중지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래에 보시면은 완료된 상태는 전부 다 체크 표시로 되어 있고 이 모래시계의 아이콘은 현재 대기 상태입니다. DB의 인스턴스 데이터가 모두 내려가게 되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기존에 있던 서버와 데이터를 다시 복제하는 구성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해당 워크플로우를 보시면 현재 2대의 서버 중 리눅스 서버의 같은 경우에는 IP 롤까지 체인지되고 실시간 복제를 위해서 볼륨 상태를 확인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MS SQL 역시 현재 DB 상태 체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모든 워크플로우가 정상 완료되어 왼쪽과 같이 완료 체크 표시가 되었고요. 목표는 약 7분 48초의 RTO를 설정하였는데 실제 소요 시간은 한 2분 정도로 한 5분 49초의 시간 절약이 되었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력에서 보시면은 해당 워크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문서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보고서 모든 작업 내용을 다운받을 수 있으며 엑셀 형식으로 다운로드가 가능하게 됩니다. 네, 두 번째 보여드릴 데모는 BCV 백업입니다. 주센터의 DB와 DR센터의 DB는 현재 실시간으로 동기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때 실시간으로 데이터의 복제가 이루어짐과 동시에 DR센터에 있는 두 서버는 백업을 위해 스냅샷이 생성이 되며 생성된 스냅샷은 별도의 백업 서버로 저장이 됩니다. 이는 주센터의 업무에 영향을 주지 않고 백업을 가능하게 해주는 워크플로우로 데모에서 보여드릴 워크플로우는 구성 환경상 BCV 백업이 아닌 실시간 데이터 복제를 일시 정지한 후 데이터 파일을 백업하고 다시 실시간 복제를 재개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BCV 워크플로우는 이와 같습니다. 가장 먼저 주센터와의 복제를 잠시 임시 정지한 이후 디렉토리를 마운트하고 서드파트 솔루션인 아크로닉스를 통해서 백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백업이 완전하게 종료가 된 이후 DB 마운트를 해제하고 다시 실시간 복제를 재개하게 됩니다. 현재 BCV 클라이언트 2번 서버의 상황입니다.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클라이언트 2번이고요. 복제되고 있는 드라이버는 D 드라이버, 즉 MS SQL이 D 드라이버에 쌓이게 됩니다. 상태는 복제를 받는 입장이기에 세컨드리로 되어 있고요. 1번 서버와 주센터 서버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커넥팅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실시간 복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D 드라이버가 액세스 되지 않지만 복제가 스피릿 되는 순간 D 드라이버가 액세스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워크플로우가 진행이 되면 바로 실시간 복제가 일시정지되어 스탠드얼론 상태로 올라오게 되고 D 드라이버를 클라이언트 2번에 마운트하여 기존에 쌓이고 있는 MS SQL 데이터가 보이게 됩니다. 아크로닉스 백업 툴을 통해서 지금 C 드라이버의 백업 폴더에 백업이 실시간으로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성공한 메시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어떤 명령어를 통해서 해당 워크플로우가 성공하였는지 확인이 가능하고 역시 RTO 화면에서는 단계별로 작업이 진행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연을 위해서 백업은 작은 용량의 데이터를 복제하였기 때문에 금방 백업이 끝나게 되고요. 복제가 끝난 이후는 다시 D 드라이버 액세스는 잠기게 되며 1번 서버와 즉 주센터 서버와 연결이 되어서 실시간 복제를 다시 하게 됩니다. BCV 백업과 마찬가지로 이제 리스토어 역시 워크플로우를 설정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이거와 역순으로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데모는 IPL 기능의 워크플로우입니다. 이 워크플로우의 경우 재복구와는 사실 관계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MDRM 솔루션을 응용하면 주센터에서도 IPL 작업 등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함입니다. 실제 서비스를 운영하다 보면 서버 업타임을 보시면 제가 가장 길게 본 것이 1000일이 넘는 서버를 봤는데요. 그 담당자 매니저에게 물어봤었을 때 이 서버가 끄면은 다시 올라오지 않을 것 같아서 절제 작업이나 IPL 작업 등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분기 내지는 반기에 한 번씩이라도 이 IPL 작업을 함에 있어 유용한 워크플로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주센터의 IPL 작업이 발생했을 경우에 MDRM을 통해서 시스템 자원을 모두 종료하는데요. 이때는 안전한 종료를 위해서 서비스 중지, 서비스 종료, 시스템 종료, 시스템 점검 작업 순으로 작업이 진행이 되며 점검이 끝나게 되면은 시스템 부팅과 에이전트 접속 확인, 그리고 서비스 가동, 서비스 확인 체크 순이 되겠습니다. IPL 작업을 위해서 3대의 서버를 구성하였습니다. 어플리케이션 서버와 DB 서버, 웹 서버,
세대가 의존성이 있게 물려 있는데요. 가장 먼저 앱 서버, 애플리케이션 서버와 웹 서버가 종료되고 난 후 DB 서버가 종료되는 시나리오입니다. 종료 시나리오는 서비스 중지와 VM 정지로 간단하게 이루어져 있어서 간단해 보이는데요. 서비스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현재 웹 서비스는 이미 중단 명령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접속이 되지 않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서버가 내려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DB 서버의 경우는 아직 워크플로우가 진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려가지는 않고 현재 오라클 인스턴스가 종료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앱과 웹 서버는 모두 종료가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DB의 인스턴스가 정상적으로 종료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워크플로우 중 실패가 뜨게 되면 여기에는 빨간색 X자와 함께 실패의 원인인 메시지가 존재하게 됩니다. 현재 DB 서버가 내려가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작업은 지금은 가상화 서버로 구동이 되어 있어서 하이퍼바이저의 기능 API를 통해서 서버의 정상적인 종료를 명령한 것이고요. 물리박스도 ILO나 이런 펜스 디바이스를 사용하여 정상적으로 서버 종료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서버를 모두 종료한 이후에 기타 작업 등을 한 이후 서버 센터 자원을 재가동하는 워크플로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종료 워크플로우와는 좀 사뭇 다르게 좀 복잡한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유는 서버가 켜짐과 동시에 서버의 상태를 확인을 해야 되며 실시간으로 저희와 통신할 수 있는 에이전트 상태를 확인하고 의존성에 걸려있기 때문에 DB의 서버가 가장 먼저 올라가게 된 이후 어플리케이션 서버 그리고 웹 서버가 기동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워크플로우가 실행이 되면은 세 대 서버에 모두 부팅하라는 하이퍼바이저의 명령을 받고 서버가 기동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어플리케이션 서버가 기동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정상적으로 기동이 완료된 이후 에이전트, 즉 저희 MDRM 솔루션과 통신할 수 있는 에이전트를 확인하게 됩니다. 상태 확인과 에이전트의 상태 확인이 모두 끝나게 되면 해당 워크플로우가 진행이 되며 가장 먼저 오라클 서비스와 그 이후 어플리케이션과 웹 서비스가 올라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하단의 DB 서버의 인스턴스가 정상적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좀 전의 화면과는 다르게 빨간색 부분이 표시가 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목표한 RTO를 초과하여 생기는 것이고요. 오라클 기동이 약 30초의 RTO를 설정하였는데 도합 34초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어플리케이션 서비스와 웹 서비스가 모두 기동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은 간단하게 기본 내장되어 있는 VSFTP를 통해서 보여드렸는데요. 이것 말고도 서드파트 내지는 오라클이나 OS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가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해당 워크플로우가 모두 실행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오른쪽 상단의 워크플로우 실행 내역을 보면은 해당 워크플로우명과 상태, 그리고 목표 시간과 소요 시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빨간색 부분은 이제 목표한 RTO에서 초과된 부분을 보실 수가 있고요.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하여 보고서 형식으로 출력도 가능하게 됩니다. 이것으로 멘텍에서 준비한 데모는 여기까지입니다. MDRM에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대화창을 통해서 질문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